1991년 5월 홋카이도 삿포로시. 여성 MC는 한 회사의 면접장에 들립니다. 면접관이었던 남성 Y는 M을 마음에 들어 했고 이윽고 그녀를 채용하기로 마음먹죠. 사장인 Y는 자기 회사가 대형 항공사 등의 기업과 거래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의 회사는 근로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유령회사였습니다. 이런 사실도 모른 채 M은 삿포로 시내에 위치한 Y의 맨션에 드나들게 됩니다. Y는 이 맨션을 사무실 겸 자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Y는 M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였고 잠든 M을 성폭행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건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M은 어째서인지 Y에게 끌렸다고 하네요. 그녀는 당시 사귀던 남자가 있었고 그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낙태한 후 Y와 사귀게 됩니다. 1991년 8월 M은 부모님에겐 리조트 호텔에서 숙박하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둘러댄 후 Y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Y의 회사는 유령회사였기에 생활고에 허덕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는 일하지 않았고 M이 술집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M의 부모님이 알게 되고 맨션으로 쳐들어와 따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Y는 M에게 니년의 부모는 상식이 없어. 용서 못해. 없애버릴 거야. 등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윽고 시간이 지나며 Y의 발언은 점점 과격해졌고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 따위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M의 부모님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이런 계획을 알게 되면 저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M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Y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M은 Y와 함께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1991년 11월 22일 밤 Y와 M은 삿포로 키타쿠에 위치한 M의 친가로 향했습니다. Y는 우선 M을 친가로 들여보냈습니다. 간만에 딸과 재회한 부모님은 당연히 기뻐했지만 이는 Y가 노리던 바였습니다. Y는 M에게 부모님께 수면제가 들어있는 차를 먹이도록 지시했고 M은 지시대로 살이 빠지는 차라며 부모님에게 이 차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차를 마시지 않았고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자 당황한 M은 자신이 그 차를 마셔버렸다고 하네요. 밤 11시경 M의 부모님이 침실로 향한 후 Y는 이들이 잠든 틈을 타 몰래 현관문으로 침입합니다. 당시 M은 수면제가 듣기 시작해 침실에 누워 있었다고 하네요. 침입한 Y는 먼저 M을 깨웠고 수면제를 먹이지 못한 것에 대해 질책합니다. M은 역시나 부모님을 살해한다는 것에 강한 저항감을 느낀 탓에 더는 이 살인 계획에 연관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으나 Y는 자신이 촬영한 M의 나체 사진이나 비디오 등을 뿌려버리겠다고 협박. M은 하는 수 없이 Y에게 넥타이와 부엌칼을 건네받았고 이들은 부모님의 침실로 향한 후 부엌칼로 부모님의 가슴을 몇 번이고 찔러 살해합니다. 이들은 살인 후 목욕탕에서 몸을 씻었고 집에 있던 현금과 더불어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전부 훔쳤습니다. 이후 보험을 해약하거나
가구를 판매하고 예금을 인출하는 등 총 680만 엔가량의 돈을 확보하는데요. 이후 부모님의 실종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유서를 작성하는 등 의심받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부모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Y의 유령회사 명의로 사유지를 구입한 후 커다란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자동차에 싣고 휘발유를 뿌려 불태운 뒤 구덩이 안에 차량과 함께 매장합니다. 하지만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데요. 1992년 1월 26일 부모님의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발견 과정에 대해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Y와 M은 살인, 강도, 사기,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즉시 체포됩니다. 재판의 쟁점은 누가 사건을 주도했는가였는데요. M측은 살해 당시 M은 Y의 세뇌에 의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살인 역시 Y가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Y는 부모님을 살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M이 원래부터 부모님에 대한 반감이 있어 계획을 세웠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기에 M을 따라 범행을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M의 나체 사진과 비디오로 협박한 점은 Y의 주장일 뿐 제출한 증거가 없었기에 일방적인 주장이었다고 하네요. 어쨌건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며 두 사람의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삿포로 지방법원은 이 커플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결과는 두 사람 다 사이좋게 무기징역을 받게 되었죠.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것은 사람이라는 동물은 정말 알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M의 부모님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금이사였습니다.